일반인들은 이제 한약하면 그냥 이렇게 시장이나 마트 뭐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걸 그대로 네네. 채취해서 사용할 거라고 한의원에서 똑같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공진단 잘 아시죠? 네. 예, 뭐 공진단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재가 사양이라는 약재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에 보시면 그 공진단이라는 그 4g짜리 약재들도 이렇게 한의원 같은 한방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용 약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시장, 마트, 그리고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건강원에서 달여서 먹는 것들은 그냥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그 출발선에서 틀리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약품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그 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지 독성, 중금속 이런 부분에서 다 합격을 해야지 의약품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의원에서 이 약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간혹 뭐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뭐 한약재 중금속이 많다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식품용과 의약품용의 이제 구분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돈에서 의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의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쓰는 한약재들은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안전성, 유효성을 합격한 아주 좋은 약재들만 선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약은 독이다. 이게 가장 약에 대한 양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이건 모든 의학을 기본으로 전공하는 의대생, 한의대생, 치의대생이 가장 양리학 시간에 첫 번째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고요. 그 말은 곧 약성이 있다는 말은 독성이 있다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면허를 가진 의사나 한의사들이 그에 대해서 잘 알고서 하는 거고요. 그냥 저희가 제일 알기 쉽게 어디가 아플 때 먹는 해열제라든지 진통소염제 그 양을 적절히 잘 쓰면은 열을 내린다든지 우리 몸의 통증이 완화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보면 반드시 나이, 연령대별로 아니면 체중에 따라서 일회의 복용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거보다 적게 먹어도 약효가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그 양을 오히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저희가 말하는 해열 진통제 그 시럽으로 든 한 병이 한 100cc 정도 되는데 그 한 병을 그냥 모르고 원샷을 했다. 그럼 정말 심각한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으로 죽을 수도 있는 치사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약재, 어떤 아니면 종류도 중요하지만 한의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만큼 양을 쓰느냐입니다.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한약재들이 나면 식품으로도 많이 유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셰프 요리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어떤 재료를 쓸지도 꽤 중요하겠지만 그 재료들을 얼마만큼 용량도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네.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는 건 다 알지만 이걸 한 큰술 넣을지 두 그렇죠. 큰술을 넣을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용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맛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재라며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 뭐가 좋은 것만 드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용량까지 훨씬 더 용량이 더 네.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그래도 그걸 매번 용량을 해서 먹기는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네. 진료를 받고 이제 알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항상 처음 먹을 때는 연하게 해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그게 내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이 있지 않는지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좀 연하게 해서 먹어보고서 그렇게 했는데 몸에 큰 이상 반응이 없더라. 그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조금씩 하시더라도 그래도 계속 결국 안전하게 복용을 하시려면 항상 연하게 해서 드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몸에 어떤 이상 반응들, 어떤 발진이 올라온다든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아니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한다든지 뭔가 그 약재를 먹기 전에 없었던 이상 반응이 생기시면 일단 그거조차도 중단을 하시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네.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약에 대한 아니면 이런 약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얘기 드리면 다 일반화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하나가 생기면 그 모든 걸 뭉뚱그려서 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게 결국에는 잘못 퍼져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아까도 앞에 원장님 얘기하신 한약 먹으면 살찐다더라.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약이 이렇게 한의원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뭐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자가
쉽게 표현하면 건강원인 이런 데서 복용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한의사지만 오히려 제 주변 지인들이나 네. 아니면 저희 환자들한테 듣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좋다고 해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직접 해서 표현하면 먹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라 조금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야매든 아니면 그와 같은 곳에 다른 루트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도 얼마든지 부작용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까지 다 뭉뚱그려서 한약 때문에 생겼다든.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전문 한의사나 한의원에서 이렇게 처방받고 생긴 문제가 아닌데 마치 똑같은 한약 취급해서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타까운 게 네. 이제 간혹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근거 없이 한약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오. 과연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 보지만 이게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의심할 정도로 좀 정말 근거 없는 악의적인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뭐 한약 이제 드신다고 하면 그 중금속 덩어리를 먹으려고 하느냐, 예.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해도 될 정도로 조금 아주 무지에서 나온 얘기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약을 드시게 되면 정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이 한의학연구원에서 10개 한방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거의 3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한 결과 1,001명의 환자들 중에 실제 간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6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간 손상이 약물로 인한 약인성 간 손상이 아닌 특발성 간 손상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특발성이란 말은 이 환자의 상태나 아니면은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투여한 한약에서는 어떠한 간독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0.6%의 퍼센테이지는 양약에서 나오는 1.3%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낮은 수치인데다가 대부분의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이 양약을 같이 병영 투여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는 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약의 안정성과 관련한 주의사항으로는 일단 그 약에 따라서는 일부러 설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땀을 낸다든지 한법 혹은 이제 초기에 약제 특성상 약간의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약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제의 부작용인지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이 약 고유의 특성인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약을 드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은 처방받으신 곳에서 이 약으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이 정도 증상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항상 상담을 하시고 혹시나 약으로 인해서 뭔가 내 몸과 맞지 않은 증상일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어떤 검사를 권한다든지 아니면 복용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복용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의 농장 같은 거를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짐승들도 어디가 아프게 되면은 특정한 풀 같은 거를 먹으면서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글에 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풀은 먹으면 안 되고 이 풀은 뭐 어디에 좋고 이 풀은 뭐 탕령에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풀을 먹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온 거죠. 어떤 풀은 먹으면은 죽고 어떤 풀은 먹었더니 감기가 낫더라.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지식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어떤 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에다 계란을 한번 넣어볼까? 아니면 파를 넣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약재가 있을 때 그 약재를 이렇게 섞어보면서 그 약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다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게 쌓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지식이 되고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확립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학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그 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면서 계속 쌓여 있는 지식의 경험이자 아무튼 엄청난 그 보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약만 먹으면은 뭐 간이 나빠진다는 그 얘기를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 한의학계에서도 이런 연구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은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한약과 요즘은 양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었을 때 뭐 간에 얼만큼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같은 연구도 있고요. 그런 연구 결과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었는데 전혀 뭐 이상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만성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복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저도 많이 듣는 소리가 그러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실제로 한방병원급에서 다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간 수치에 이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간 수치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의사 제도가 메이지 유신 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의사 제도가 없고 양의사만 있는데 이 한의학을 양의사들이 배워서 한약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의사들의 80% 정도는 한약을 투여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방 의사들이 한약을 되게 무시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약간 뭐랄까 네.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투여하고 그거의 치료과를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양약 같은 것들이 별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지 않는 간이나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투여하는 약으로서 한약을 먼저 투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약 먹고 간이 나빠졌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원장님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네. 아까 이제 뭐 앞에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한약재와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수입될 때 두 가지 루트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문 의약품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들어오는 것과 일반 식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삼계탕 혹시 드셨나요? 여름에요. 네. 네. 네, 삼계탕 먹었죠. 드시면은 거기에 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환기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과 의약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잔류 농약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식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좀 느슨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들어온 것도 환기가 들어와서 그 마트 같은 데서 팔리는데 이거를 검사할 때는 또 이제 식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전문 의약품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당연하게 식품으로는 통과됐지만 전문 의약품 기준에서는 통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약재에서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금속 같은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라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걸 잘 보시면은 한의원에서 약재를 수거해서 검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의원에 들어온 약재 자체는 그런 검사를 다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어떤 경동시장 같은 데서 가서 파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아까 그런 약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약재, 이렇게 아까 뭉뚱그려서 한약재는 모두 다 중금속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강북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이 탕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한의원 탕약을 가지고 잔류 농약 검사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검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안전하게 전부 다 나왔고요. 그리고 잔류 농약 같은 경우는 아예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 정도의 그 중금속 정도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보다 더 안전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보단 오히려 더 한약에 있는 중구성 같은 것들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끔 네. 환자분들이 이제 그 병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약재를 사오셔서 이 약재를 먹으면 어떤가요라고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딱 보면은 저희 한의원에서 나오는 약재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정도로 딱 확연히 차이 날 정도로 약재 질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뭐 우리가 흔히 개소주라든지 흑염소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원 같은 데서. 그런데 약재 같은 경우는 좀 검사를 안 받은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일단 한약은 가장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그 진단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안녕. 사실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그 한약의 안정성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제 많은 원장님들 이제 옆에 계신 원장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앞선 원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간 손상, 이제 간 독성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약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먹었을 때 살이 찌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이 한약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도구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개념에서는 불균형이 나타난 신체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그런 치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을 정확하게 효과가 좋도록 복용을 하였을 시에는 이 신진대사 기능이 오히려 원활해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원활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균형 있는 체중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혈색이 좋아지는 등의 이제 미용적인 효과로서도 한약은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한의학을 전공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한의사분들 그리고 이제 미래 한의사가 되실 분들은 전부 다 본초학이라는 이제 한약재 처방 그리고 방제학이라는 한약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학문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이수하면서 굉장히 그런 방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한약재 자체도 굉장히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합격을 받은 그런 약재들을 쓰지만 그 약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어떠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의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적합한 자격을 가진 한의사분들께서는 이미 어떠한 약을 처방하심에 있어서도 사실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한약을 처방하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황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재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께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같은 약재라고 하면은 마트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약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해서 이제 자가 처방이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간단한 약탕기 등을 통해서 이제 한약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제 어떠한 약재가 좋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는 이제 농도나 그 함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런 약을 끊임없이 복용하시게 되면 이로 인해서는 반드시 몸에 부담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심에 있어서는 적합하게 국가의 공인을 받은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분들께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복용하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